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그 전압이 단지 110V에서 220V로 바뀌는데 한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때 같은 전압을 사용했던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내린 단 하나의 정책 결정이 수십 년 후 그들의 경제와 삶을 어떻게 극명하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전압이라는 기술적 선택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드라마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한 이 전기의 이야기가 국가적 결단과 그 결과가 빚어낸 놀라운 서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겁니다. 해방 이후 혼란의 시기를 겪던 한국은 물론 당시 일본도 전력 시스템의 기반이 110V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위로 낡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전봇대에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이 도시의 풍경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었죠. 전압이 불안정해서 백열등이 깜빡거리던 불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어렵사리 책을 읽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들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110V 체제는 여러모로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은 전압 때문에 전력 손실이 잦았고 이는 곧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하려면 번거롭게 110V와 220V를 겸용하는 어댑터를 찾아 헤매거나 커다란 변압기를 필수로 사용해야만 했죠. 툭하면 정전이 되는 탓에 국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비효율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이처럼 불편하고 답답했던 110V 시대는 한국 경제 성장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한국은 이 불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정부는 110V 체제를 220V로 전면 승합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전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고 국민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굳이 왜 바꿔야 하는가? 당장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기술적인 난관도 산적했습니다. 전국에 깔린 모든 전선과 변압기, 그리고 가정 내의 콘센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대규모 작업이었으니까요. 경제개발계획회의실에서는 지도와 통계 자료를 앞에 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고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곳곳에서는 승합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거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쓰고 땀 흘리는 작업자들이 낡은 전선과 변압기를 교체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승합 공사의 먼지 속에서 미래를 향한 집념이 빛나고 있었죠. 당시 정부는 승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포스터와 캠페인을 벌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운명을 건 이 담대한 도전은 긴장감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건 이 담대한 도전은 긴장감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끈질긴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수많은 난관과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대규모 승합 공사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마침내 전국적인 220V 시대를 활짝 열게 되죠. 이는 단순히 전압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산업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력 손실이 크게 줄어들면서 마치 물새는 독을 고친 것처럼 국가 에너지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요. 같은 양의 전기로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전력 낭비라는 큰 짐을 덜어낸 셈이죠. 이제는 고효율 가전제품과 산업 설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산 제품들은 더 이상 복잡한 변압기 걱정 없이 경쟁력을 뽐낼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변화는 수십 년 후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전력 효율 증대, 설비 수명 연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등 그 혜택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듯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미래를 향한 힘찬 엔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미래를 향한 고통스러운 변신을 감내하는 동안 한때 같은 전압을 사용했던 일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본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110V, 실제로는 100V,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미 전국에 깔린 방대한 전력 인프라를 모두 교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고 당장 국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도 엄청날 것이라는 논리였으니까요. 단기적인 안정과 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이득에 집중한 결정은 장기적으로 어떤 숨겨진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일본은 100볼트를 고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해외로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전력 변환 문제에 부딪혀 제품 설계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변압기를 동봉해야 했고요. 이는 곧 생산 비용 증가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죠. 또한 낮은 전압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비효율성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작은 구멍이 난 물통처럼 꾸준히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상황을 지속해야 했던 겁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택했지만 그것이 미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교훈을 남긴 셈이죠. 결국 단 하나의 정책 결정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의 과감한 220V 승합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요. 반면 일본의 100V 고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회비용과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때 같은 출발선에 섰던 두 나라가 단 하나의 전압 선택으로 인해 수조 원의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단순히 전압의 숫자를 바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과감한 결단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전압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비용만을 따질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투자를 감내할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 한국의 220V 승합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책적 결정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